방역당국이 선별진료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 검사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병상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올라가면서 소상공인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생사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연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경희대 측이 김포 풍무 역세권 대학병원 건립에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하영 김포시장이 다른 대학들과도 접촉하며 차선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한 해 지자체 주요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계양구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줄어들지 않는 양상입니다.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임시 선별진료소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 짚어볼까요? 네,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078명입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전국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을 한 지난 1월 이후에 최대치인데요.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일 오전 기준 지역 신규 확진자 발생은요. 인천 33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원인 부평 일가족, 부천 증권회사, 또 남동구 미용실, 서구 종교시설 등과 관련한 확진자가 5명이 있고요.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20명, 또 감염 경로가 여전히 파악이 안 되는 사례가 8명입니다. 경기도에서 3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천시 21명, 김포시 16명 등 지역 감염이 또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포에서는 해병대 간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보건소 직원 2명도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특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 200명에 달했던 이 검사 수가 지난 15일에는 886명까지 일주일 사이 4배나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더불어 이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 또 사망자 등 상황이 좋지 않은 환자들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100%의 가동률을 보였던 인천의 이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현재 보유 병상 25개 가운데 2개 병상을 뺀 23개 병상이 가동되고 있어 9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43개까지 현재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렇게 되면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실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이제 확산세가 점점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지금 이 기류도 점차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격상 자체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환자 수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6일 오전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보시죠.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에서 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이 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지역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유행 상황이 온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일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필수적인 경제 사회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상이 전면 중단이 되는 건데요. 이런 만큼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이제 확진자의 추이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중요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시민 불안감이나 걱정이 지금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 15일부터는 뭐 특별한 증상이나 역학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원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임시 선별 진료소가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던가요? 네, 15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과 부천 지역 내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에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 불안감에 발걸음하는 시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증상 확진자도 상당히 지금 많은 만큼 혹시라도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걸렸는지 좀 알고 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에도 좀 전해드렸듯이 인천 시내는 10곳, 부천 3곳, 김포 1곳, 현재 이렇게 임시 선별 진료소를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거나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 10곳 가운데 첫 번째로 부평역과 주안역 2곳에서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첫날 기준 이 2곳의 검사 건수가 모두 326건이었습니다. 16일 오후에 이제 작전역 인근에도 좀 설치를 해서 이튿날부터 추가로 운영에 좀 더 많이 나설 예정입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당초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이미 선별 진료소가 운영 중인 곳이에요. 근데 임시 선별 진료소와 기존의 선별 진료소가 함께 같은 곳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장소를 좀 물색하는 이런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부천시는 보건소 주차장으로 옮겨서 오는 21일부터 검사에 나설 예정이고요. 현재 부천은 오정 어울마당 인근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좀 무료니까요. 집 근처에서 시민 누구나 좀 간편하고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거리두기 단계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모두 소진돼 추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16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49개 모두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추가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와 의료기관 등과 중증 환자 병상 확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경기 지역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4%였지만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달 만에 병상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정부가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될 전망인데요. 차남소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2차 대유행 때와 다른 지금 3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 많이 어려워하시죠? 네, 현재 상황은 1차, 2차 때는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만 3차 지금 대유행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연말 연시, 그러니까 12월 달의 매출이 1년 중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모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임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도 먹어야 하고 또 거기 위해서 뭔가 사야 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번 3차 대유행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까지 어려움에 보다 더 크게 몇 배 더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그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1차 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하는 재난지원금이었고요. 2차는 소상공인 세입만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유발효과는 상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차 세입왕 자금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지급함으로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지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핀셋으로 한다는 말씀에 있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남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포 대표 이슈 중에 하나, 바로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김포시가 풍무 역세권에 경희대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현재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 정하영 김포시장이 경희대 외에도 다른 대학들과도 이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열린 김포시 의회 시정 질의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희대 외에 서울대와 인하대, 순천향대 등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희대 측이 대학병원 건립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김포시가 다른 대학들과 접촉하며 대안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경희대 병원이 김포에 들어오는 거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발표할 때 경희대 측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었죠. 그런데 현재 경희대 측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에 지역사회에 불발된 것 아니냐라면서 논란이 일면서 김포시가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포시는 당연히 경희대가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희대를 포함해 김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대학 병원들과 논의한다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특히 이번 시정 질의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희대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경희대와 함께 논의한 상황이고 현재 이사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경희대의 결심이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타 대학병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희대 결정이 이렇게 오래 길어지다 보면 사실 김포시가 경희대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김포시 측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경희대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병원 유치가 가능할지 아니면 무산될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계양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운 산업단지와 계양 일반산업단지 등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형우 계양구청장 만나서 2021년 계양구 주요 사업 계획 들어봤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그리고 성벽 보건정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양산성 보건정비는 아마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보건정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운산단은 저희가 기계 또 전자, 전기 이런 쪽으로다가 업종을 선택을 했고요. 환경에 저해가 없는 그러니까 대기라든가 수질에 문제가 없는 업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폭넓게 선택을 못했죠. 업종에 좀 다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해서 2026년까지 이 세 개 산단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축동에 인천시 최초의 유소년 축구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양 체육관을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 준공을 할 텐데요. 배드민턴장, 탁구장, 그 다음에 헬스장, 그리고 다양한 그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계양에는 야구장이 없었는데요. 지금 두리생태공원 안에 그 유수지를 이용해서 야구장이 현재 12월 달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가련동 그 체육공원 안에 야구장을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계양에는 수영장이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현재 조성동 풍산금속 부지 안에 있는 곳에 6레인짜리 수영장을 내년 봄에 착공해서 내후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12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사업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